39화 마문밀기의 추억.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39화 마문밀기의 추억. 곤륜산맥 문인봉 헐바위에는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에는 간간히 눈꽃송이도 섞여 있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헐바위 주위로 짙은 검은색 흙무가 빽빽하게 깔려 있었으니. 허허, 그 어둡고 짙은 운무 사이로 걸어 나오는 인물이 있었으며 그의 얼굴색은 검은 잿빛이었다. 저벅. 울칵, 우획, 제길, 어린 녀석의 건법이 이다지 고약할 수 있더란 말인가. 우획. 흙무 가운데서 걸어 나왔던 인물은 검은색 귀신 탈을 쓰고 있었으며 그의 차림은 이곳 곤륜산맥에서 흔히 볼 수 없었던 검은색 무복을 입고 있었다. 이자는 누구이기에 성문을 공격하였고 현재 그의 입에서 계속해서 피똥이를 뱉어내고 있더란 말인가? 이자의 좌수는 가슴에 손을 얹었는데 그곳에서 핏물이 번지고 있었다. 또한 걸음걸이가 약간 불편하듯 그의 허벅지에서도 핏물이 흐르고 있었으니. 젠장 마저 새끼, 이제 약관도 되지 않은 나이 13세에 이런 내가 공부를 지녔고 우리 곤륜파 정양이건법을 이다지도 노련하게 펼칠 수 있더란 말인가. 녀석의 사조였던 현경도인이 우리 문의 곤륜검으로 활동할 당시에 12성 대성하여 펼쳤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금곡은 정양이건법의 달인만 배출한단 말인가. 그리고 금룡시 8회의 금낫으로 나의 혈룡환을 낚아챈 다음 나에게 쏘아낸 수는 또 무엇란 말인가. 지난날 장문인이 하도 유성문에 대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였기에 당시 10살을 갓 넘긴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생각했지만 제 아무리 천영미를 처먹고 신여영화단을 쳐드셨다고 하나 이건 해도 너무하는군. 이 문인봉 헐 바위에서 성문을 위해 하고 성문이 사라진 지금 홀로 욕지거리하는 인물은 바로 영보관의 관주 허웅이 아닌가. 그는 성문의 사부 적하가 죽은 이후 성문을 따라서 이곳 문인봉에 나타나 성문을 공격했다. 그런데 이자의 차림은 무언가? 꼭 마교의 장로들과 같은 복장에 과거 귀신들의 문파인 귀혼문의 문도들이 쓰는 귀신 탈과도 같은 탈을 뒤집어 쓰고 있지 않은가. 천주가 준 마문밀기 아수라 혈기종의 혈룡환의 묵한투공도 녀석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인가. 도대체가 이 경천동지할 명불허전은 어떻게 이런 척박한 곤륜파에서 나올 수 있더란 말이야. 나에게도 녀석의 재능만 있었더라도 혈천주에게 나의 영혼을 팔지는 않았다. 무슨 말인가. 영보관의 관주도인 허웅이 곤륜파란 소속을 버리고 다른 곳에 적을 두었단 말인가. 나의 스승만 살아서 돌아와 나를 지켜주었더라면 제길. 뽀드득. 귀신 탈에서 적광을 바라고 있었던 눈빛은 더욱 벌겋게 달궈진 모습으로 붉은색 안광을 토해내고 있었다. 내 스승을 사지로 몰아넣은 녀석과 그 문화는 걔 박살을 내어도 성이 풀리지 않지. 어린 녀석아, 내가 만벼락으로 떨어져 삼도천을 건넜다는 것에 나를 원망하지 말고 현경과 적하를 원망하거라. 내가 나의 제자로 영보관에 왔더라면 너는 나와 함께 영원무궁은 혈마의 광영으로 세상을 다스렸을 것이다. 하하하. 도대체가 허웅은 미쳤는가? 그의 입에서 이미 200여 년 전에 천말 유지역에게 죽은 혈마가 왜 지금 그의 입에서 튀어나온단 말인가? 아무튼 그의 귀가의 이명소리가 장렬했다. 그는 이명소리가 커졌을 때 불안과 공포가 엄습했고 본능적으로 자신을 향해 커다란 위험이 닥친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허웅은 이미 이갑자 반이란 내가공력을 가진 출신이파지경의 노인 고수이기에 그는 본인에게 쇄도하는 살기를 기감했으며. 누구냐? 휙 히리릭 팍팍팍. 퍽. 귀신 탈을 쓴 허웅은 날카로운 검기에 의해 고개를 젖혔으나 그의 귀신 탈에서 주변으로 핏물이 튀었으니 이런
귀신 탈에서 핏물이 주르륵 흘러나왔다. 그것도 귀신 탈 좌측 눈에서 말이다. 그는 강력한 검기에 의해 한쪽 눈을 잃어버렸으니 아수라 암흑밀천. 슈슈슈슈. 허웅의 몸에서 거대한 암흑밀기가 일어났으니 역시 이 밀기는 흙무가 깔렸던 지면에서 그의 몸으로 끌려왔으며 이후에 이 흙무는 흑운이 되어 문인봉에서 멀어져 갔다. 휘익 휙휙 척척척 척. 허허, 전설의 허공답보였다. 이미 문인봉에서 사라졌던 성문은 문인봉보다 더욱 높은 곳에서 허웅을 잠시 내려보고 있었으니 허허, 도대체 성문은 어떤 아이란 말인가. 암흑밀기는 사실 단순한 무공이 아니라 혈마가 추구했던 아수라 혈기의 뿌리를 둔 무공이었으니 이를 상대하다가 만빼라그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의 눈을 속이고 피해 있었더란 말인가.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전설의 허공답보라니. 휘익 휙휙 척척척 척. 마침내 성문은 헐바위에 온전히 내려섰고 휘잉 휘잉. 지금 문인봉에는 눈보라가 심하게 휘몰아쳤다. 성문의 머리칼은 사방에 휘날렸으니 그리고 보니 성문의 머리를 묶었던 영웅건은 이미 사라졌고 강력한 바람에 긴 머리칼은 춤을 추고 있었다. 난 당신을 알아. 그리고 당신이 나의 선사의 생명을 취한 자라는 것도 나는 당장 달려가서 당신을 오체분시하고 싶지만 나의 사주께서 나에게 사보를 통하여 현천경을 주신 이유로 지금은 참는 거야. 하지만 성문의 두 눈은 벌겋게 변했고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두 손은 으스러져라 꽉 쥐고 있었으니 이제 앞으로 5년 후에는 혈마의 2차 바로가 시작되는 것인가? 아, 도대체 혈마 2차 바로는 무엇란 말인가? 혹시 혈마 소강자가 다시 살아나기라도 한단 말인가? 허허, 혈마가 다시 언급되었다는 것으로도 세상은 혼세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지는 것인데 마문마기는 혈마의 아수라 혈기에서 출발한 무공이었구나. 혈매종. 결국 나는 사부의 천도제가 끝남과 동시에 묵룡화령 원원보패에 담긴 천마유전을 만나야겠어. 절대로라는 말씀은 결국 사부의 복수보다 혈마 2차 바로를 준비하라는 말씀. 그렇다. 지금의 결과를 성문은 골륜파 연공관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사부의 죽음을 어느 정도 예상이라도 한 것과 같았으니 성문아, 너는 8살부터 사부께서 내게 주라는 현천경을 읽게 하였구나. 이 현천경은 사부께서 미래의 일을 예언한 것으로 하늘의 지혜를 담고 있다. 특히 혈마의 이야기는 확실하게 앞으로 인세에 큰 재난이 되어 다가올 것인데 나의 선사께서 남기신 천마유전을 통하여 너는 준비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5년을 준비했구나. 너도 알지만 현경 도인의 예언이 맞는다면 나는 내가 연공관에서 나오기 전에 죽음의 그림자가 덮칠 것이다. 물론 어떤 모양으로 어떤 사고를 당해 내가 죽게 될지는 모른다. 하지만 현천경에서 이야기한 마문밀기가 등장할 것인데 이는 혈마의 혈매종과 그 맥을 같이 하는구나. 결국 혈마 소강자의 무공인 아수라 혈기가 아닐까 싶구나. 사랑하는 성문아, 너는 명심해야 한다. 나의 죽음에 복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세의 고통을 뿌리째 뽑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너의 사명이다. 또한 현천경은 내게 약속했구나. 골륜파 연공관에서 네가 혈마를 상대할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이다. 나는 이를 믿는다. 그리고 너는 이러한 사명을 꼭 달성할 것이라 나는 확신하는구나. 문인봉 헐바위 하늘에 유성문의 사부적화 도인의 모습이 보였다. 물론 성문의 두 눈에만 사부의 얼굴이 보였고 적화는 매우 밝은 미소를 지으며 성문에게 따뜻한 말로 천천히 말하는 모습과도 같았다. 적하 사부님, 절대로 사부께서 제게 말씀하신 사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저 허웅도인과 영보관의 행사는 원시천종께서 벌하실 것으로 기대할 것입니다. 내 손에 저들의 피를 묻히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사조와 사부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것이니 말입니다. 비록 성문의 두 눈에서 두 줄기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한방눈이 내리는 문인봉에서 홀로 맑은 빛을 내고 있었으며 하늘에서 한방눈이 내렸다. 여전히 밤이었으며 곤륜 삼청의 뜰은 고풍스러운 건물이 즐비했고 당나라 시대부터 웅장한 건물로 개축되어 온 건물들은 눈이 쌓여가며 매우 고즈넉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사람들은 없었으며 아늑한 분위기에 조용히 눈이 날려 건물 사이로 쌓여갔다. 그런데 어찌 이러한 늦은 밤에 하나의 검은 신형이 삼청, 동측 곤륜파 제자들의 여러 숙소동 중에 하나의 골목에 서 있는 것인가. 하지만 그는 이곳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인지 그는 움직이지도 않았지만 그의 두 발에 눈이 쌓여 있지는 않았다. 이때 휘잉 휘잉 휘익 킥킥킥킥 척. 눈바람이 불어왔으며 검은색 신형이 서 있었던 인물 곁에 나타났다. 다가왔던 인물은 신비한 신법을 전개하고 다가왔는지 눈바람이 일어나다가 가라앉았다. 사부께서 오셨습니까? 그래, 내가 천리전음으로 내게 전에 내가 마중 나왔구나. 네, 사부. 그런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유성문을 죽일 수 없었다는 말씀 말입니다. 너는 당장에 혈천주께 이 사실을 전하고 지주혈마대를 데리고 와야 할 것 같다. 녀석은 이미 등봉조국의 경지를 넘어섰구나. 나의 마음밀기는 그에게 조족지혈이었다. 녀석은 나 같은 인물이 10명이 나선다고 해도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구나. 일단 지주혈마대가 우리 영보관에 대기하고 있다가 내가 유성문을 영보관으로 불러 일을 마무리하겠다. 허허, 사부께서는 농을 하십니다. 지주혈마대는 파천지계로 준비된 혈천주의 칭의대입니다. 아니다. 지금 그 같은 일을 따질 때가 아니란 말이다. 녀석은 정말 하늘이 되어 있더구나. 녀석을 참하는 것만이 진정한 파천이지. 그렇다. 이들은 바로 영보관의 사제관이었다. 영보관 관주 허웅의 몰골을 보라. 그는 유성문에게 도망하여 이곳으로 오며 혈도를 두드려 지혈했는지 피는 나지 않았지만 그의 귀신탈 좌측 눈에서 피로 얼룩진 흔적과 그의 어깨와 허벅지에 핏자국이 있었다. 이에 영현도인은 자신의 사부를 보며 인상을 찌그렸으니 곤륜파 사부는 여기까지다. 나는 이미 이곳에서 대제자 신분으로 영보관을 장악했으니 말이다. 지금의 몰골이라면 더는 이 차가 필요 없을 것인데. 영현의 두 눈은 순간 혈광이 뿜어냈으니 혹시 사부, 유성문이라는 녀석이 우리 영보관이 석하 도인의 죽음에 깊게 관여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리고 녀석을 내가 영공관에서 무적행으로 떨어뜨린 사실도 알고 있어. 얘야, 아닐 것이다. 녀석이 문인봉에서 어떤 흔적과 또한 송악도관의 관주와 대화가 있다면 내가 적하를 죽였다는 단서는 얻을 것이지만 우리 영보관과는 연관이 없는 개인적인 일로 알 것이다. 그리고 영공관의 일을 녀석이 아무 언급도 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면 무적행에 빠진 것은 영현이가 한 것으로 모르는 것 같구나. 그랬단 말이지. 그랬다면 나는 사부를 죽여야 할 것이오. 혈천주께서는 우리 3명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였소. 곤륜 화산 청송의 실권을 잡게 되면 과감하게 이용했던 자를 발부라고 말이오. 허! 개! 귀신 탈을 쓰고 있었던 허웅은 한쪽 눈에서 붉은색 한광이 번쩍하였다. 물론 기세를 일으킨 안광은 아니었으니 허허, 허웅의 배를 보라. 영현 도인의 저수가 허웅의 배를 뚫어 반대편 등짝에 튀어나와 있지 않은가. 이보시오. 기부사자, 그대는 이미 우리 극천혈마교의 대업을 잘 완수하였소. 이것 곤륜파의 혈천주의 제자에게 자리를 잘 마련해 주었으니 말이오. 그대는 이제 쓸모없으니 삼도천을 건너 지옥에서 안식하시오. 흐흐흐흐. 그대는 소모품에 불과하니 말이오. 그대는 나의 진정한 신분을 모르고 있지. 대업을 위해 속여서 미안하오.
나는 혈천주의 3명의 제자 중 하나요. 흐흐흐흐. 파지직. 아, 그리고 그대의 마문 밀기는 내가 회수할 것이요. 아수라 혈막이었다. 허웅의 몸뚱어리를 뚫어낸 좌수에서 검은색 혈기가 자욱하게 일어났고 허웅의 몸은 조금씩 쪼그라들었다. 하지만 어떤 이유인지 허웅은 입으로 무슨 소리를 내는 것 같았지만 그의 음성은 튀어나오지 않았다. 급기야. 스르투. 목내이와도 같은 허웅의 시신은 바닥에 쓰러져 버렸으니 지금 그의 신체에 조금 그러나 있는 피부는 마치 불에 탄 시체와도 같았으니 누천년 무덤에서 발견된 목내이 같았다. 흐흐흐흐흐흐. 당신은 영보관에서 자살한 것이요. 석하 도인을 죽인 인물로 자책감에 빠져 자살한 것이지. 애들에게 명하여 당신을 대역할 시신을 찾고 유서 또한 준비할 것이요. 짧은 시간 나의 사부가 되어주어 감사하오. 기부사자, 교회에서는 그대가 그동안 수고했던 노고로 그대가 누렸던 여인과 하인들은 다음 기부사자가 승계할 것이요. 그러니 이 땅에서의 미련은 버리시오. 영현 도인은 사실 곤륜파의 인물이 아니라 대치된 극천혈마교의 인물이었다. 흐흐흐. 앞으로 5년이다. 물론 이것 곤륜파의 새로운 장본인을 뽑는 것이 10년 이후나 가능하지만 나는 이를 앞당길 것이다. 이곳에서 다른 후보자들은 우연한 사고로 죄다 죽을 것이고 나는 대제자가 되어 5년 후에 곤륜파의 장본인이 될 것이지. 2명의 사형들도 화상과 청성에서 각각 그러한 신분을 얻겠지. 그리고 혈마 2차 바로로 우리는 정파의 씨를 말릴 것이다. 혈조사이신 소강자 혈마께서는 사실 너희 정파에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천마 유지학에게 죽은 것이지. 조사의 난이 시작되면 너희가 돕기로 했지만 너희는 복지부동하였지. 그러니 너희는 혈마의 저주를 받는 것이 마땅하구나. 흐흐흐흐. 영현은 쓰러져 말라 죽은 허웅을 아주 비열한 눈으로 보았다. 감히 파천지계로 준비된 지주혈마대를 언급하다니. 너는 이 한마디만으로도 사부의 귀에 들어갔다면 지저의 형벌로 다스려졌을 것이다. 하지만 너는 나의 선처로 혈천주를 대면하지 않은 채 삼도천을 편안하게 건넌 것이다. 말도 안 된다. 200년 전 그 혈마의 친이 돼 지주혈마대라니. 영현의 저수에서 지독한 마문밀기가 뿜어져 나와 허웅을 훑고 갔다. 목내이가 된 허웅의 흔적은 순간 모두 사라져버렸다. 이후에 영현의 두 눈에서 깊고 진한 혈광이 흘러나왔으며 그의 신형에서는 옅은 마문밀기가 기나긴 겨울을 마치고 봄날 아지랑이가 피어나듯 하였으며 또한 하늘에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한방눈이 내렸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민지원의 매거진에서 연재되었던 영웅불사지체는 2020년 8월 5일부터 2년이 넘도록 연재되었습니다. 그동안 영웅불사지체 시청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현재 암천기로 2부가 연재되오니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도 민지원의 매거진 더욱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